지혜의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강연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파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주치의 이시영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박사님께서 항상 고마움,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게 감사의 염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조금만 북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나도 여러분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박사님이 혹시 감사함의 중요함을 특별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하려면은 젊은이가 당연 심리에 빠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이게 정말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가 좀 이렇게라도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를 흘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즘 보면은 저는 요즘 우리 세대 만나면은 여보 영감 참 반갑소 용케 살아남았구려 이런 인사가 정말 절로 나온다고요. 네. 예. 우리 시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잘 안 하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겠고 요즘 저번부터 그냥 늙은 영감들은 완전히 뒷방이고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함의 힘, 이게 행복의 필수 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강연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행복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한 사람도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보통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면 나도 같이 좋아해 즐거워한다.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당연시하는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 그리고 행복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을 느낄 때는 우리 몸에는 우리 뇌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요. 그게 그 본질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또 그 심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행복 물질 세로토닌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행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하나의 본성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때로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사랑의 물질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옥시토신은 원래는 모성애에서 출발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할 때 그때만큼 행복하고 정말 사랑에 넘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기 낳아 보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하도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아기를 셋만 낳으라고 제가 아주 부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요. 요즘 이제 학자들은 이건 꼭 엄마 모성애의 바탕이 뿐만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사랑을 할 때는 심지어 이제 애완동물하고도 사랑의 눈을 교환할 때는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아주 힘든 그만큼 또 귀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돼야지 이 모든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친구 간이든 정말 동물하고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애인 사이는 물론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성의 본질은 역시 옥시토신에서 출발한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 간에도 믿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굉장히 귀한 물질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옥시토신은 지난번 우리가 세로토닌 활성 기법에 대한 공부를 해왔지만 옥시토신은 어떻게 하면 분비가 되느냐. 여러분 저기에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만은 첫째 우리가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 우리 되게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늘 보기 표정이 굉장히 가볍고 기분이 참 좋은데 대체로 우리 표정이 좀 무거워요. 외국 사람 무섭다 하는 표현을 심지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친절해야지. 그래야지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이 우정이 이렇게 신뢰가 오고 가고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자애가 넘칩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 친구들에 대한 것. 다만 그거를 이제 친절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 깊숙이는 이 자애로운 심경이 굉장히 많고 또 봉사도 그전에는 봉사 정신이 사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굉장히 봉사 정신이 우리가 강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령 그 수재민 구호센터에 갔다 오면 뭐 온몸이 아주 뭐 진흙투성이지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참 행복하다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타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내가 뭔가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그 이타적인 동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니까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참 그 진흙땀에 흘린 땀이 전부 다 보상이 되고 씻겨 내려가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이 기도 드리는 순간은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기도 드리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이빨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리고 기도 드리는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이 종교 집단에 어디 가든지 다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집에서도 정말 좀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심성은 참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 이제 자의 기도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멀리 있는 동생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파동이 일어난다. 조금은 좀 거창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이 나한테서 우러나면 그 파동이 정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굉장히 실증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믿기기 어렵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라도 정말 나누고 베푸는 데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에 생각을 해도 저는 저 팔공산 대구 그 두메에서 자랐는데 가난했죠. 가난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에 향수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때 콩 한 쪽도 논아먹는 이런 정말 이웃 간에 우리 뒷집하고도 뭐 담장도 없었어요. 황도 할매 집하고는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정답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도 콩 한 쪽도 논아먹는 이제 이런 사회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게 굉장히 아주 깊었던 이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친절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멈췄지만 사실은 우리는 바탕에는 그런 따뜻한 심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표현을 하질 않아요. 이 표현을.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그냥 남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미국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의 60%가 나는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미국 가면 땡큐, I'm sorry 두 가지만 하면은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아니, 그 사회에 살면서 60%의 미국인들이 자기는 땡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건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쑥 지나가도 땡큐, 뭐 땡큐. 그렇게 이게 진심으로 땡큐라는 마음이 닿질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친절하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비추기도 쉬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표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한 사람도 좀 부끄러워서 그렇겠죠. 나 사실은 행복이라는 건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행복은 정말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예. 그렇게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겁니다.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갑자기 행복해지자 그러다고 뭐 상글상글 웃고 행복해지는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나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뭐 이북에서 자유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행복의 주체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귤 하나가 정말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정성과 노력과 혹은 또 눈물이 거기에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 손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귤 하나가 그냥 귤이 아닙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또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좀 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뭐 귤 하나, 그거 뭐 대단하다고 뭐 몇백 원 주면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하면 이 귤 하나에도 그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면은 그 귤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정말 참 우리 몸에는 이 긍정 정서가 울립니다. 여러분, 정서와 감정은 조금은 다릅니다.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감정은 이 강물에 이렇게 파도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요거는 감정입니다.
정서는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입니다. 이거는 뭐 바람 분다고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감정은 그때그때 변하는 거지만 정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그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또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미운 감정도 있고 싫은 감정도 있지만 정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내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는 정말 긍정적인 정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또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메말라 하느냐? 이게 우리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말 부정적인 문화. 여러분, 뭐 뉴스, 어떤 사람은 뉴스 안 보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 신문도 안 봐, 이 녀석은. 그리고 왜 안 보냐 그러면 전부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괜찮다 존경하는 사람이 어느 날 검찰청 앞에 이렇게 하고 붙잡혀서 사진 찍고, 아이고, 저런 위인을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했던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것이 또 그게 되면 뭐 매스컴에도 보면 뉴스가 보면 왼종일 그 기사로 넘쳐납니다. 뭐 한 번쯤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 무슨 스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 번쯤 했으면 됐지. 그걸 막 떠벌리고 그런 거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가 봐. 이런 방송은 잘 안 나가지도 싶습니다. 나는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커머셜이라는 것도, 이 상업방송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상업방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업방송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상업방송은 기본적으로 야, 너는 형편없어. 소비자를 형편없다는 전제하에 상업방송을 하는 겁니다. 야, 그것도 옷이라고 입어서 이걸 입어야 옷이지. 이걸 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그거 화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이걸 발라야 이뻐지지. 이렇게 소비자를 형편없는 사람을 몰아넣고 하는 것이 상업방송입니다. 이거보다 지가 이렇게 입어야지. 네 신발이 그게 뭐야? 네 옷이 그게 뭐냐? 이런 게 상업방송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아, 이 나는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주고 그래야지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업방송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너는 형편없다. 구매자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보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 이 경쟁 풍토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려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도 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엉뚱하게 정도를 밟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결과보다도 우리가 정말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 사람이 사기를 쳤든 뭐 도둑질을 했든 하여튼 많이 벌면은 그게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너무 우리가 목표 지향적이면은 사람을 좀 무리도 하게 만듭니다. 억지도 만들고 부정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정의롭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가 구석구석에 우리 눈에는 많이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 우리 사회 심리적인 측면도 아까 제가 당연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당연 심리에 빠지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예, 국민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방송실에 딱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고맙다. 예, 이런 방송국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참 고민입니다. 경제가 자꾸 이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반세기는 정말 고속 비행을 했습니다. 막 10% 이상의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썼는데 최근에는 뭐 정말 뭐 2%대, 뭐 3%대 그러더니 요즘 1%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돈을 풀어가지고 겨우 1% 내가 유지를 한다. 오늘 아침에 신문 그렇게 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공고속 비행 우리만 그렇게 잘 살아가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등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도 등산이에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내려갈 때도 됐다. 뭐 내려가도 괜찮겠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내려갈 때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이다, 뭐 그리스다, 여러분 이 참 세계를 지배하던 이 강대국들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느냐? 여러분, 전성기 때는 약탈과 전쟁,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때 문명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산한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큰 땀을 흘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발 아래 핀 들꽃 한 송이 우리가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내려갈 때는 정말 참 멀리 경치도 보이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이게 하산을 잘해야 된다. 하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산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정치인도 어느 리더도 이만하면 됐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다가 표가 안 나오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게 자꾸 우리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게 바로 도파민 심리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은 적당하게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지만 도파민도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더 높이, 더 빨리, 더 좋고 더 신나는 것, 이게 도파민 심리예요. 근데 그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기분이 나빠. 즉각 불평, 불만이 터집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 사회 심리가 바로 도파민 심리에 젖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 우리 보면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하면 이거는 꿈 같은 생각이에요. 이상향이에요. 그러나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없으면 즉각 불평,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한국 사회 심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 기마 민족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 알타이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이 한반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기마 유목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야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어디든지 물 좋다, 풀 좋다 그러면 옮겨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다른 종족들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만큼 싸움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그렇게 9시 이후에 술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난 싸움 안 하는 술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이 감정 절제가 돼야 돼요. 요즘 보복 운전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막 일본이고 얄밉고 어떨 때는 중국도 미국도 우리 자존심을 끌고 소련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주변이 편치가 않은 나라들입니다, 모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판 붙자 하고 덤빌 수도 없잖아요, 우리 형식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절제를 할 줄도 아는 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게 참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를 우리가 좀 절제를 하고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늙은 정신과 의사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파심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요즘 길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정말 멋있는 4차선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떨 때 정말 여기에 4차선 도로가 필요했을까? 여러분요, 우리 국가에는 도로를 막아내는 세력이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면은 지자체장도
또 국회의원도 행정하는 사람들도 자기 임기 때 한 건 하면 좋잖아요. 네. 또 요즘은 또 이 토지 보상료가 굉장히 비싸요. 막 떼매고 누우면은 막 돈 막 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또 건설 도로공사에서는 일감이 생겨서 좋죠. 주민들은 도로 생기니까 편리해서 좋죠. 여러분 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보면요. 너무 아까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그렇게 편리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야 도로 그만 만들어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도로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들으면 대단히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도로를 더 만들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을 이젠 그만하면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자연 파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통이 정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가지고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GNP가 올라가면요. 같이 GNH라 그럽니다. 행복입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 그래 행복 같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는 그 다음에 GNP는 자꾸 올라가도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대개 한 15,000달러쯤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GNP와 GNH가 계속 같이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북구의 몇몇 나라들은 스위스다, 스웨덴이다. 저런 나라는 GNP가 올라가면 행복 지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나라는 자연이 보호되고 전통이 보호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이 치마 입고 그 나발 불고 뭐 하잖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남자들 치마를 입고 그러나 그런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원주민들은 지금 정말 참 그 보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미국 원주민만큼 핍박을 받은 민족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서구 영화 많이 보셨죠? 예, 뭐 아파치 쪽으로 대표적인 아주 악질 종족입니다. 정말 씨를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전통을 그냥 이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존경스러운데 우리가 이 전통이 파괴되면요. 우리 마음 자체도 파괴가 돼버립니다. 이 자칫하면 뿌리 없는 민족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이 누구냐?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할 말이 없는 이런 지경으로 되어버렸다는 것도 우리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 심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좋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국제적으로도 보면 참 우리 정부도 참 보면 딱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이 눈치 보느라고 말도 한마디 옳게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딱한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꿋꿋하게 나가고 있다는 게 한국호가 가라앉지 않고 항해를 하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품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도 보면 나 계속 욕을 해. 그렇게 욕을 할 바에는 가지 말지 이 녀석.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정상이야. 직장이 그렇게 만날 적에 신나고 기분 좋고 그러면 사자에 아침마다 입당료 받고 미쳤다고 비싼 돈 주고 일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참 어려운 시국에 직장이 그래도 있어서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품성에는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 저리 와도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도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는 짓이 엉터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훌륭한 하나의 인격의 척도다. 감사력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감사할 줄 아는 힘. 이게 정말 우리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겠다. 이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저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면 나도 같이 좋아해. 네. 즐거워한다.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당연시하는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중시하게 열심히 이야기한 것도 당연시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행 속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네. 이게 정말 참 상당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저도 이게 퇴근하는 길에 보면은 올림픽 도로가 아주 막혀버립니다. 너무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야,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출퇴근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인 겁니다. 예. 달랑 내 혼자 하면 쉽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또 저는 또 저 정말 아래쪽에 하루에 그 아름다운 낙조를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것도 고마운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인격의 척도가 아닌가. 저는 뭐 인간적으로 인격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걸 제가 아까도 했죠. 뇌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긍정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물려오는 거, 뇌 혈류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저게 뇌 혈류가 증가하는 표시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전부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 부위가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사하면은 뇌과학에 이런 바보가 있습니다. 활동이 아주 증가된 이런 건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은 이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한쪽에는 감사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한쪽에는 바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변화는 물이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은 정육각형입니다. 예, 정육각형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쪽에 이 바보라고 써놓은 저기는 완전히 물 분자가 흐트러져 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돼버렸죠. 여러분, 저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70%가 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면 저렇게 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세포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저게 이제 일본의 에모도 쇼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저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70%가 우리 몸에 물인데, 그 물의 본질적인 변화가 내가 감사를 하느냐,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이제 예술을 작품을 본다거나 또 좋은 영화를 본다거나 또 좋은 다큐를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게 우리가 변연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정뇌입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독인데, 여러분 저기에 몇 가지를 내가 써놨는데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신경회로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드가 되고 또 행복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으로 되고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 우리 뇌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 감사를 넘어서 감동은 어떻게 하면 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진선미를 만날 때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가 그 가난하고 없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또 그걸 만약 우리가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 이런 감사,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 이제 그렇게 감사, 감동의 마음도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저 자식 맨날 내 흉이나 보고 다니는데 저런 사람한테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럽니다. 야, 네가 뭐 부처님이가 예수가 그런 놈한테 말하고 감사를 드려. 하지 마. 근데 박사님 자꾸 감사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감사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욕을 하고 흉을 보는 거 요건 나쁘지만 또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 녀석이 올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업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싱 선수의 복싱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성인 군자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좀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좋게 좋은 면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기본에 감사를 깔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저항을 줄여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놈한테 왜 감사를 해야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생긴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말로 감사를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자.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도 이웃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이웃 간에도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안하죠. 우리 아빠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제 억지로 인사를 하지만 그분이 진짜 인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정말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자기입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보면 항상 불만입니다. 그렇게 쳐다보려면 아래도 한번 쳐다봐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든 아래도 쳐다보기 싫거든 자기한테 항상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은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내외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만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기분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참 형편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이 근대 문명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든 문명은 결국은 망한다. 결국 끝이 납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문명도 끝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과학 문명은 한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 문명이 시작을 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년 남짓한 이런 것도 이제는 이제 끝이 날 때가 됐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근대 문명은요 극단의 이기주의와 또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근대 문명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죽든 말든 내만 살면 된다. 요즘 대통령들도 전부 그런 사람이 당선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불란소도 그렇고 영국 총리도 그렇고 전부 다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까지 뭐 할 거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 또 그리고 정말 극단의 이 무한 이기주의 이런 문명이 20세기 근대 문명입니다.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난다.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플랫폼 하나가 없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어에도 많아요. 우리는 옳은 플랫폼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려는지 나로서는 정말 걱정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합니다. 그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비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비들은요 참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았고 명예를 중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 정신이 이게 중요합니다. 부족해도 그수로 만족하고 살았던 겁니다. 더 하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맑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청빈을 사랑했던 게 우리 선비들이었었고 또 명예를 무엇보다도 충실했고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듣는 내내 감사함을 생활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렸거나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도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아픈 다리가 있지만 허리도 아프지만 항상 나는 그게 그래도 성한 다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난 아침 눈 뜨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진다. 예. 사실 그렇다면 매일 꾸준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비결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자기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불만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네. 예? 여러분 뭐 나라에 대한 불만할 말 해보시고 얼마든지 불만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감사할 일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느 쪽을 뭐 암을 먹느냐 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 못하면 불만 불행하고 또 감사할 줄 알면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서양 속담 한마디가 생각이 났는데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 말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야기 나한테 진작 좀 해도 네. 연설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들은 강연 내용처럼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항상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